마리 앙뚜아네트의 남편인 루이 16세는 프랑스의 절대 군주였던 태양왕 루이 14세와 루이 15세로부터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를 물려받았습니다. 루이 14세는 영란전쟁과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을 치렀고 독일의 팔치지방에 대한 계승권을 주장하며 침입, 그 다음엔 신성 로마 제국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의 동맹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도 개입하였는데 그 이유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카를로스 2세가 후서 없이 병으로 위중해지자 후계자 후보로 루이 14세의 손자인 펠리페 5세와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황가의 카를 대공이 낙점되었는데 펠리페 5세가 스페인의 왕위를 승계하면서 스페인은 프랑스의 이중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 14세가 건설한 베르사유 궁전은 당시 프랑스 재정의 3%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 루이 15세는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과 7년 전쟁에 참여하면서 국가 부채를 천문학적인 단위로 늘리게 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후보자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엄마인 마리아 테레지아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루이 15세는 오스트리아의 적군이었습니다. 앞전 왕들이 차곡차곡 적립한 국가 부채를 손자 부부인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몽땅 뒤집어쓰게 되었는데 당시 국가 운영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43%를 부채에 대한 이자로 소진하였습니다. 여기서 루이 16세는 패착에 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미국 독립전쟁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입하면서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참수형 제목은 근친상간이었지만 앞서 그녀를 죽음으로 여론을 몰고 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목걸이는 루이 15세가 자신의 애첩인 비바리 부인을 위해 왕실 보석상인 베머에게 최고의 다이아몬드를 모아서 목걸이를 만들어 오라고 명한 뒤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줄 사람이 없어진 것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베머는 새 국왕 루이 16세의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이 목걸이를 사달라고 간청했지만 앙뚜아네트는 목걸이가 너무 비싸다고 거절했습니다. 목걸이가 스카프 같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아 그녀가 좋아하는 디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루앙 추기경은 출세를 위해 앙뚜아네트의 신뢰를 얻고자 동분서주하였지만 앙뚜아네트는 타락한 추기경을 싫어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캐치한 잔느드라 모트 백작 부인은 루앙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앙뚜아네트의 신임을 받는 측근이라 속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다가 바치면 왕비의 환심을 살 것이라 꿰어냅니다. 잔느는 왕비를 닮은 소녀를 왕비로 꾸며 루앙과 베르사유 궁의 한 숲에서 만나게 합니다. 그는 그림자밖에 보지 못했음에도 앙뚜아네트가 자신을 총애하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추기경은 베머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잔느에게 넘겨줬고 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 되어 잔느는 사기 혐의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엄청난 금액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존재와 사건의 내용이 왜곡되어 민중에게 알려졌고 이 때문에 민심을 잃고 있던 앙뚜아네트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막이 오르고 잔느가 혁명 세력에 의해 탈옥하게 됩니다. 영국으로 도망친 잔느는 잔느 발루와 회고록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앙뚜아네트가 사치하고 방탕하며 성적으로 물러나다는 식의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당대 프랑스인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성적인 모욕을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다 갖다 붙입니다. 동성애, 근친상간 등 17세기 중반부터 널리 퍼지기 시작한 야설에는 귀족, 특히나 왕과 왕비를 많이 갖다 붙였는데 특히 프랑스 왕실을 증오했던 혁명가들의 일부러 야설들을 마구 써내어 출간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여론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왕의 정부를 씹어내는 것이 취미이자 스트레스 풀이용 범국민 놀이였는데 루이 16세에게는 정부가 없었으므로 정부 대신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루가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인들은 언론의 힘을 깨달아가고 있었는데 그 발전 과정에 있어 초기 상태였던지라 언론의 힘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의 파괴력에서 더욱 강력했습니다. 이미 루이 15세부터 프랑스의 부르주아지들은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성적을 소재로 한 음란물과 비방서적을 출간해냈고 이 와중에 짭짤한 수입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 음란서적은 기본적으로 인격 모욕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윤간, 혼음, 강간은 기본으로 묘사되는 막장물이었고 여기서 여주인공으로 당첨된 것이 주는 것 없이 미운 오스트리아 황실 출신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던 거죠.
마리 앙뚜아네트는 세계 4대 피의 다이아몬드인 블루오프, 프렌체, 상시, 리전트라 명명된 보석들을 다 소유했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다이아몬드는 바로 일명 블루오프입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하자면 기원전 5세기 인도의 한 농부가 맨 처음 발견했으나 그 지역을 침입한 페르시아 제국군에 의해 살해됨. 페르시아 총독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왕중왕에게 헌상했으나 총독은 도적들에게, 황제는 반란군에 의해 살해당함. 500년 뒤 힌두교 중이 이것을 탈취하려다가 실패한 뒤 고문으로 사망. 수백 년 뒤 17세기 프랑스 보석상의 당 바티스트 타베르니에가 입수하여 루이 14세에게 헌상. 루이 14세 애첩 몽테스팡 후작 부인은 이 다이아몬드를 착용한 뒤 숨쉬기가 힘들다며 괴로워했고 이후 미신에 빠져 실각. 이 다이아몬드를 종종 빌렸던 프랑스 국무장관 니콜라 부케도 결국 실각하여 무기징역 선고. 루이 15세를 거쳐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 중 단두대에서 처형. 이후 프랑스 보석상 자크셀로에게 흘러들어갔으나 이후 셀로는 미쳐서 자살. 러시아 귀족 이반 카니테프스키가 파리의 애첩에게 선물한 뒤 애첩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 해리 윈스턴은 다이아몬드의 저주를 피했지만 블루오프를 돈을 주고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고 합니다.